네, 안녕하세요.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치안 성형외과의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정보 말고요, 피부과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치안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김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바로 가성비 최고의 피부관리 프로그램.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를 따져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이기 때문에 오늘 피부과 원장님을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요새는 정말 피부 관리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비용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방면에 몇 % 정도의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일 많이 관심이 있고 하신 부분은 보습제나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이나 관리실에서 마사지 받는 분들도 계시고, 네. 피부과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레이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하나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좀 게으른 편이에요. 제가 피부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잘 씻으면 다행이고 네, 요즘은 잘 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학생 때부터 그랬지만 선크림도 제대로 안 바르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선크림 정도는 챙겨서 바르고 외출을 할 때, 그리고 씻고 나서는 사실 그냥 수분크림 하나만 바르거든요. 집에 그 왜 좋은 레이저 마스크도 사두고 했는데 네. 한 번도 써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반성을 하고 이제 좀 제대로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뭐 비싼 화장품도 막 많이 쓰고 레이저도 뭐 주기적으로 와서 좋지만 이제 그러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장 효율성이 좋은 화장품과 레이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네. 수분크림은 저는 아주 세심하게 나한테 맞는 걸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엔 이제 화장품 라인이 고가의 라인이 스킨, 로션, 에센스, 뭐 맞아요. 앰플 추가해서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같은 라인이면 네. 같은 비슷한 성분을 이렇게 희석율만 다르게 해서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보습을 위주로 생각하셔갖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걸 고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선크림은 잘 쓰시는 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크림은 굳이 비싼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용량 제품을 사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네. 본인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그걸로 꾸준히 가시면 그러면 될것 이제 일단 보습제 단단한 걸 고르는 거.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그쵸. 굳이 고를 필요는 네네네네. 없다. 하지만 보습을 충분히 해주면 맞아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바르는데 사실 선크림을 바를 때 왜 그 SPF 지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무조건 높은 걸 바르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30, 35 정도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네, 여행을 다니시거나 뭐 바깥에서 운동을 2시간, 3시간 이럴 때는 조금 높은 제품을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빼놓지 않고 선크림을 바르는 게 네. 일단은 중요하겠네요. 평소에도 발라야 되나요? 운동할 때 빼고? 근데 혹시나 네. 이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30분 이상, 뭐 1시간 이상 걷는 거리가 있고 이렇게 창이 넓은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 그럴 때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이제 자세히 보면 주름이 잔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레이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겁이 났었거든요. 네. 이게 관리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사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시간도 계속 내야 할 것 같고, 근데 제 주변에는 피부과 관리를 꾸준히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확실히 좀 피부가 다르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효과가 있죠, 당연히. 뭐 제가 피부과 원장님께 이런 맞아요.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100점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그거는 본인의 예산을 생각하고 레이저 결정이나 화장품을 살 때 그런 비용을 네. 좀 감안을 해서 90점만 맞으려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막 수학학원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수학학원 안에서
너는 100점 맞아야 된다 하면 네. 과외도 하고 수학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90점 넘는 정도 해서 자기가 그런 비용 밸런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화땡이라고 하는 되게 많이 알려진 어플이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맞아요. 자극이 없는 제품 중에서 뭐 이건 좀 오일리하고 이건 건성용에 맞고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고르기가 쉬우시거든요. 네. 수분크림도 선크림도 대신에 이제 겨울용이랑 여름용은 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에 그렇게 세트로 뭐 수분크림이랑 스킨 선크림이랑 구비를 하시고 여름용으로 구비하시고 그러면 제 생각에 한 10만 원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값비싼 화장품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이제 자기에게 맞는 걸로 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적당한 제품을 열심히 발라주면 된다는 건데 자, 피부 관리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레이저 종류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원장님. 이름도 계속 바뀌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뭐가 뭔지 어떤 레이저가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기본적인 레이저들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를 크게 정하시면 돼요. 어느 분은 색소 위주, 어느 분은 탄력, 모공, 주름 위주 이렇게 조금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안티에이징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탄력이 저하되면 모공도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은 다 이렇게 노화, 주름 노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김하나운서가 필요한 노화. 네. 네. 함께 필요한 저는 거예요. 함께. 네. 이제 또 색소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색소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게 토닝이라는 레이저잖아요. 근데 토닝이라는 레이저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네. 방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닝을 한다, 그렇죠. 화이트닝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 스타일을 토닝이라고 이름을 음. 붙인 거지 레이저 이름은 정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마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레이저 이름에 굳이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색소 쪽이냐 고민이 아니면 네. 탄력 쪽이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피부 상태는 물론 이제 피부과에 가서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크게는 색소 네, 치료를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노화 방지 탄력을 네, 네, 네. 위한 레이저를 할 것인지 일단 방향성을 정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럼 예산이 한정돼 있다. 이 예산이 저희한테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사실 모든 레이저를 꾸준히 자주 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 정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네. 피부과 전문의로서 가성비 있게 내가 이것만큼은 추천해줄 수 있다 하는 레이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100만 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습제나 선크림 고르는 데에서 내가 한 2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네네. 비용으로 한 10회 정도씩 색소 쪽에서는 이제 토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탄력 쪽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탄력 레이저를 좀 세게 하고 나머지는 관리실 관리로 한 10회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번 텀을 하고 나면 한 1년, 2년 정도는 또 피부과 안 오고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 네. 정도는 내가 관리 제품이나 화장품으로 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예산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그 효과를 또 그 이듬해 해까지 또 연장해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가 100만 원을 잡았을 때 한 10회 정도를 생각해서 네. 어쨌든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그렇죠. 관리를 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이 원장님하고 저만 해도 네. 이제 레이저를 쓰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나이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람마다 어떤 피부 상태가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주로 뭐 젊은 층에게 권해지는 레이저나 아니면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권해지는 레이저가 다를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남자분이고 나이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색소가 진하게 생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색소 레이저를 좀 세게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원장님은 네. 첫 번째 차에 딱지를 한번 확 안 치시고 확. 네, 아. 떨어질 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네네. 얘도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계통의 레이저 회복이 토닝 필요할 정도로 심한가요, 제가? 네. 제가 옛날 사진 보면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이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 오랜만에 찾았는데 전 백설기가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자료 사진 한 번만 찾아볼 테니까 백설기가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진짜
많이 나빠져서. 원장님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시죠? 선크림은 제가 운동할 때는 꼭 음. 바르는데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바르죠. 네, 그러면 이 원장님은 일단 우리 40대를 대표해서 야외에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좀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면서 색소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되게 조언을 중요한 포인트가 해주셨어요. 있는데 네. 40대로 아직 대표하진 않고요. 네. 30대 후반을 대표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네요. 네, 경계에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40대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준비하죠. 네. 그럼 20대들 좀 젊은 층에게는 어떤 것들을 더 권해 주실까요? 20대에는 솔직히 토닝, 색소 관리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보습 잘 해주시고 기초 관리 이후에는 띄엄띄엄 해서 토닝 가끔 와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리프팅이나 탄력 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탄력이 추가되실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40대가 넘어가서부터는 네. 100만 원 안에서 다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아, 그쵸. 네, 많이 그럼 생겨서 40대가 오시거나 하면. 돼서 처음 왔을 때를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관리를 안 했던 분이랑 네. 그래도 꾸준히 조금 터치를 하셨던 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색소 문제와 탄력을 같이 갖고 오시면 네. 이것도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이것도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사실은 이제 색소 같은 경우에 10번에 해결이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40대에 새로 시작하는 분한테는 제가 꼭 100만 원 안에 얼만큼 이렇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용 대비해서를 생각해서도 40대에 큰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도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효율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왜 20대 때는 기본적으로 왜 피부가 좀 괜찮다, 그렇죠. 좋다, 네. 이게 별로 필요성을 못 네. 느껴서 피부과는 뭐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네. 시절도 네. 있었거든요. 그럼 또 일찍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나중에 큰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네. 얘기신 거예요? 네. 20대나 30대에도 내가 밖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UV 사진을 찍어보거나 하면 밑에 색소세포가 쫙 깔려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면 내 눈에 띄게 뚜렷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도 색소 관리가 미리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다음 편에서는 좀 직접 저희의 피부를 한번 좀 견적을 내보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워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나이대별로 한번 이렇게 짚어도 봤고요.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뭐 사실 값비싼 화장품에만 투자해도 1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한정된 예산을 생각한다면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보습제와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예산에서 적절히 배분을 하신 다음에 좀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이제 뭐 헬스장 열심히 다녀서 건강을 유지해야 네. 이제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제 뭐 운동 안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피부도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치료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좋은 피부를 나이 들어서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빨리 시작해주세요. 제 피부. 네. 네, 저희가 오늘 가성비 최고의 피부 관리 프로그램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습제, 선크림 잘 바르시고 꾸준한 피부과 레이저를 받으시면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걸 하나 배웠는데요. 이 피부 관리도 벼락치기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벼락치기 하면 나중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거죠. 네, 네. 무서운 주제.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 저희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가성비 좋게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저희가 저희의 피부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